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트 11 두 번째 시간으로 콘솔 리드라인, 리드키, 리드 세 가지 입력 메서드를 알아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반환 타입조차 다른 이 세 메서드의 차이는 무엇이고 콘솔 리드는 왜 차가 아니라 인트를 반환하는지, 그리고 유니티 메인 스레드에서 리드라인을 호출하면 게임이 왜 통째로 멈추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C샵에서 콘솔 입력을 받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 줄의 리드라인은 한 줄을 스트링으로 반환하고, 두 번째 줄의 리드는 한 글자를 인트로 반환하며, 세 번째 줄의 리드키는 키 한 개를 콘솔 키 인포라는 구조체로 돌려줍니다. 왜 이렇게 셋이나 있고 반환 타입까지 다 다른지 의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이 영상에서 그 답을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그림으로 보면 세 메서드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 리드라인은 한 줄 단위로 스트링을 받고 EOF 신호로 너를 반환합니다. 엔터키가 필요하죠. 가운데 리드는 한 글자씩 읽지만 인트를 반환하고 EOF는 1로 표시됩니다. 이 역시 내부적으로는 엔터까지 버퍼링됩니다. 오른쪽 리드키는 키 한 개를 즉시 받습니다. 엔터도 필요 없고 EOF 개념도 없죠. 대신 입력이 리다이렉트 되면 예외를 던집니다.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리드라인은 스트링 반환, EOF는 널, 엔터 필수, 입력 리다이렉션 가능. 리드는 인트 반환, EOF는 -1 마찬가지로 엔터가 필요하고 리다이렉션 가능. 리드키는 콘솔 키 인포라는 구조체를 반환하고 EOF 신호 없이 예외가 발생하며 리다이렉션이 불가능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문법 차이가 아니라 각 메서드가 어디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지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 내부 구조를 잠시 후 자세히 보겠습니다. 가장 자주 쓰는 리드라인부터 보죠. 첫 번째 줄에서 사용자에게 이름을 입력하라는 안내를 출력하고, 두 번째 줄에서 리드라인을 호출해 한 줄 입력을 받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 그 이름을 사용해 인사 메시지를 출력하죠. 여기서 변수 타입이 스트링 물음표인 이유는 리드라인이 EOF 상황에서 너를 반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짚고 갈 문법이 있습니다. 참조 타입 뒤에 붙는 물음표는 NRT, 즉 Nullable Reference Types 표기입니다. 이 변수가 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컴파일러에게 명시하는 거죠. NRT가 켜져 있으면 널 가능 변수에 널 검사 없이 접근하면 컴파일러가 경고를 띄워줍니다. 리드라인의 반환 타입이 스트링 물음표인 것도 EOF에서 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된 겁니다. 다음으로 콘솔.리드를 봅시다. 첫 번째 줄에서 리드를 호출해 한 글자 코드 값을 받고, 두 번째 줄에서 -1과 비교해 EOF인지 검사합니다. EOF면 메시지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섯 번째 줄에서 차로 캐스팅해 실제 문자로 변환한 뒤 출력합니다. 리드가 차가 아니라 인트를 반환하는 이유는 EOF라는 신호가 들어갈 자리가 차 16비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트는 32비트라서 -1 같은 음수를 EOF로 쓸 여유가 있습니다. 리드키도 살펴보죠. 두 번째 줄에서 사용자에게 아무 키나 누르라고 안내하고, 세 번째 줄에서 리드키를 호출하면 엔터 없이 즉시 키 정보가 돌아옵니다. 다섯 번째 줄의 info.키는 콘솔키.a 같은 열거형이고, 여섯 번째 줄의 키 캐릭터는 실제 문자, 일곱 번째 줄의 모디파이어는 Shift, CTRL, Alt 같은 수정자 키 정보입니다. 이 정보들이 한꺼번에 콘솔 키 인포라는 스트럭트에 담겨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리드 키에는 인터셉트라는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인터셉트를 true로 주면 누른 키가 콘솔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에 꼭 필요한 옵션이죠. 잠시 후 함정 섹션에서 비밀번호 구현 예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부 구조를 봅시다. 콘솔.Write라인이 콘솔.out에 위임됐던 것처럼 입력 메서드도 콘솔.in이라는 텍스트 리더 객체에 위임됩니다. 이 추상화 덕분에 키보드 입력이든 파일이든 메모리든 같은 코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입력 흐름이 4단계로 이뤄집니다. 맨 위에서 사용자 코드가 리드라인 또는 리드를 호출하면 콘솔.in, 즉 텍스트 리더 추상 클래스가 받아서 처리합니다. 그 아래의 싱크 텍스트 리더는 스트림 리더 위에 버퍼드 스트림을 한 겹 얹어서 한 글자마다 OS 호출을 하지 않고 묶음으로 읽어 버퍼에 쌓아두죠. 그리고 마지막에 표준 입력 스탠다드 in으로부터 실제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오른쪽 박스처럼 콘솔.set으로 스트링 리더를 주입하면 같은 코드가 메모리 입력으로도 동작합니다. 이 추상화가 단위 테스트에서 콘솔 입력을 시뮬레이션 할 때 자주 쓰는 패턴이죠. 실제로 콘솔.set인 패턴은 이렇게 씁니다. 첫 번째 줄에서 스트링 리더를 만들고 앨리스와 42 두 줄짜리 가짜 입력을 줍니다. 두 번째 줄에서 콘솔.set으로 입력 소스를 그 스트링 리더로 갈아 끼우면 네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의 리드라인 호출은 키보드가 아니라
메모리 문자열에서 한 줄씩 읽어옵니다. 단위 테스트에서 사용자 입력을 시뮬레이션 할 때의 한 줄로 해결됩니다. 리드라인의 또 한 가지 특성은 버퍼링입니다. 키보드에서 한 글자씩 OS 호출을 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내부 버퍼에 일정 분량을 쌓아두고 \n 또는 \r, \n 같은 줄바꿈을 만날 때까지 문자를 누적한 뒤 한 번에 스트링으로 만들어 반환합니다. 이 때문에 콘솔.read가 한 글자만 받는 것 같아도 엔터를 눌러야 데이터가 프로그램에 도달하죠. 키 자체는 OS 라인 버퍼에 머물고 있다가 엔터가 눌리는 순간 단넷 버퍼로 흘러들어옵니다. 리드키만은 다른 길을 갑니다. 콘솔.in 을 거치지 않고 콘솔 호스트와 직접 통신하죠. 윈도우라면 콘호스트, 유닉스 계열이면 터미오스 같은 OS 콘솔 드라이버에서 키 이벤트를 직접 받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파이프나 파일로 리다이렉트 되면 리드키는 동작할 수 없습니다. 이 코드처럼 echo hello pipe .net run으로 실행하면 키를 누르는 사용자가 없는 거죠. 리드키 호출 시 invalid operation exception이 던져집니다. 리다이렉션 가능성이 있는 코드라면 리드키 대신 리드라인 또는 리드를 써야 합니다. 이제 멀티라인 입력 처리 패턴을 봅시다. 파이프나 리다이렉션된 파일에서 여러 줄을 처리하는 코드는 단넷 입문 단계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관용 패턴입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의 비포 코드는 전통적 널 체크 패턴입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변수에 리드라인 결과를 대입하면서 동시에 널과 비교하죠. 11번째 줄부터의 애프터 코드는 C#8에서 추가된 패턴 매칭을 사용합니다. 14번째 줄의 console.readline is stringline 표현이 핵심인데 리드라인 결과가 스트링 타입이면 즉 널이 아니면 라인 변수에 그 값이 들어가고 조건이 참이됩니다. 둘 다 같은 일을 하지만 패턴 매칭 쪽이 한 줄에 처리하는 만큼 가독성이 좋죠. 잠깐 패턴 매칭 문법을 짚고 가죠. isStringLine처럼 is 키워드 뒤에 타입과 변수를 같이 쓰면 우변의 값이 그 타입일 때만 라인 변수가 새로 만들어지고 조건은 참이됩니다. 이 문법이 C#7에서 도입된 타입 패턴 더하기 변수 선언입니다. 예를 들어 obj isString s라고 쓰면 obj가 스트링일 때만 s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이걸로 널 검사와 변수 선언이 한 번에 이뤄집니다. 전통적 패턴의 IL을 봅시다. 첫 번째 줄부터 함수 시그니처가 시작되고 다섯 번째 줄에서 스트링 타입 지역 변수, 즉 라인 변수가 잡힙니다. 여섯 번째 줄에서는 비교 결과를 담을 불 변수가 잡히죠. 10번째 줄의 BRS 명령어는 처음에 조건부터 검사하기 위해 리드라인 호출 부분으로 점프합니다. 11번째 줄부터 루프 본문이 시작되어 라이트라인으로 한 줄을 출력하는 흐름입니다. 진짜 핵심인 리드라인 호출과 널 검사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18번째 줄에서 리드라인 메서드를 호출해 스트링을 받습니다. 그 다음 19번째 줄의 듀프 명령어로 결과를 한 번 더 복제하죠. 복제한 값 하나는 라인 변수에 저장하고 다른 하나는 ld_널, 즉 널과 비교해 같지 않으면 다시 루프로 돌아갑니다. 이 듀프 명령어가 비포 패턴의 특징입니다. 한 줄 안에 대입과 비교를 동시에 하기 위해 같은 값을 두 번 사용해야 하니까요. 패턴 매칭 IL은 살짝 다릅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라인 변수가 잡히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10번째 줄부터의 루프를 보세요. 11번째 줄에서 리드라인 결과를 그대로 라인에 저장하고 12번째 줄에서 strak 점형으로 저장한 뒤 15번째 줄에서 cgt_on으로 널과 비교합니다. 비포 패턴의 듀프 명령어가 여기서는 사라지고 단순한 대입 플러스 비교 형태가 되죠. isStringLine 패턴은 컴파일러가 결국 이런 단순 코드로 변환됩니다. 이 두 IL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리드라인 호출은 박싱이 없는 단순한 스트링 반환입니다. 둘째, 패턴 매칭과 전통적 널 체크는 듀프 명령어 한 개 차이뿐 성능 차이는 사실상 없습니다. 셋째, 참조 타입의 널 비교는 cgt_on 명령어로 처리됩니다. 참조 자체를 unsigned int로 보고 0보다 크면 널이 아니라는 의미죠. 결국 어느 패턴을 쓰든 IL은 거의 같으니 가독성을 우선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console.read의 EOF 패턴을 봅시다. 이 코드는 리드를 반복 호출하면서 한 글자씩 읽어 그대로 다시 출력합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C가 -1이 아닐 때까지 루프가 돌고 일곱 번째 줄에서 C를 차로 명시 캐스팅한 뒤 출력하죠. 리드는 int를 반환하기 때문에 -1, 즉 EOF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의 IL을 보세요. 다섯 번째 줄에서 int 변수가 잡히는데 이게 C, 여섯 번째 줄에서 차 변수가 잡히는데 이게 CH입니다. 12번째 줄부터 루프 본문이 시작됩니다. 15번째 줄에서 conv, u2라는 명령어가 보이죠. 이게 int를 unsigned 16비트, 즉 차 타입으로 잘라내는 명시 변환입니다.
캐스팅 한 줄이 IL에서의 명령어 하나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리드 호출과 EOF 비교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 EOF 검사의 핵심이 있습니다. 22번째 줄에서 콘솔.리드 메서드를 호출해 인트를 받습니다. 그 다음 줄에 듀프로 값을 복제한 뒤 한쪽은 C 변수에 저장하고 다른 한쪽은 ldc.i4 M1 명령어로 -1 상수와 비교합니다. M1, 이 IL에서 -1을 의미하는 약어죠. 리드가 인트를 반환하기 때문에 -1 비교가 자연스럽게 가능합니다. 차였다면 -1을 표현할 자리가 없어 EOF 신호 자체를 줄 수 없었을 겁니다. 유니티 신입이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의 비포 코드를 보세요. 모노비헤이비어의 스타트 메서드 안에서 콘솔.리드라인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는 컴파일은 되지만 게임을 실행하면 화면이 통째로 멈춥니다. 리드라인, 이 입력이 들어올 때까지 메인 스레드를 블로킹하기 때문이죠. 유니티 메인 스레드가 멈추면 렌더링, 물리, 시뮬레이션, 다른 모든 스크립트가 함께 정지하고 모바일에서는 워치독에 잡혀 앱이 강제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유니티의 올바른 패턴은 폴링입니다. 10번째 줄의 업데이트 메서드는 매 프레임 호출되는데 그 안에서 input.getKeyDown으로 이번 프레임의 키가 눌렸는가만 빠르게 확인합니다. 절대 블로킹하지 않는 비동기 패턴이죠. 콘솔 앱에서 익숙해진 리드라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옮기지 말아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 함정으로 넘어갑시다. 리드라인에 널 체크를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줄을 보면 스트링 타입으로 받고 있는데 리드라인은 EOF면 널을 반환할 수 있죠. 세 번째 줄에서 line.length를 호출하면 널 레퍼런스 익셉션으로 폭발합니다. NRT가 켜진 프로젝트면 컴파일러가 경고를 띄워주는데 이걸 느낌표 연산자로 무시하면 런타임에서 결국 터집니다. 올바른 처리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스트링 물음표로 받고 두 번째 줄에서 line is null 검사로 EOF인지 확인합니다. EOF면 적절한 메시지를 출력하고 빠져나오죠. 그 다음에 line.length 같은 멤버에 접근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스트링은 널 가능성을 항상 의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리드의 EOF 무시도 흔한 함정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리드 결과를 C에 받고 세 번째 줄에서 -1 검사 없이 그대로 차로 캐스팅하면 EOF 상황에서 C가 -1이 되고 차로 캐스팅된 CH는 깨진 글자가 되어 정상 문자처럼 처리됩니다. 반드시 -1 검사를 먼저 한 뒤 캐스팅해야 합니다. 리드키를 파이프 입력에 호출하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첫 번째 줄에 echo hello pipe.net run으로 실행했다고 가정하면 세 번째 줄에 리드키 호출에서 invalid operation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키를 누른다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환경이니까요. 안전한 처리는 isInput redirected 검사입니다. 세 번째 줄에서 console.isInput redirected가 true인지 먼저 확인하고 리다이렉트된 환경이면 네 번째 줄에서 리드라인 같은 안전한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은 대화형 콘솔에서만 일곱 번째 줄에 리드키를 호출하는 거죠. 이 패턴이 CLI 도구를 강건하게 만드는 기본기입니다. 비밀번호를 리드라인으로 받는 것도 큰 함정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비밀번호 안내를 띄우고 세 번째 줄에서 리드라인으로 받으면 사용자가 입력한 글자가 그대로 화면에 찍힙니다. 리드라인에는 에코 차단 옵션이 없죠. 어깨 너머로 보는 사람에게 그대로 노출됩니다. 비밀번호는 리드키의 인터셉트 옵션으로 한 글자씩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줄에서 비밀번호 안내를 띄운 뒤 스트링 빌더에 한 글자씩 누적하면서 11번째 줄처럼 백스페이스 처리도 직접 해줍니다. \b 공백 \b 라는 시퀀스로 한 글자를 화면에서 지우는 거죠. 별표 같은 피드백 글자만 화면에 찍어 사용자가 입력 길이는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함수의 IL을 잠깐 보면 첫 번째 줄에서 ldc.i4.1으로 인터셉트 매개 변수의 true를 올리고 세 번째 줄에서 콘솔키 info라는 밸류 타입을 직접 반환하는 리드키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콘솔키 info가 struct라서 결과가 박싱 없이 스택 슬롯에 그대로 저장되죠. 그 다음 여섯 번째 줄에서 ldroca.s 명령어로 그 struct의 주소를 로드해 get 밑줄 키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이렇게 ldroca를 쓰는 건 struct를 복사하지 않고 메서드를 호출하는 하패스 패턴입니다. 마지막 함정은 ctrl 플러스 C에 대한 무방비입니다. 콘솔 도구가 파일을 쓰는 도중에 사용자가 ctrl 플러스 C를 누르면 데이터가 손상될 수 있죠. console.cancelKey 프레스 이벤트로 우아한 종료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보세요. 첫 번째 줄에서 cancellation token source를 만들고 세 번째 줄부터 cancel key press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합니다. 다섯 번째 줄에 이.cancel true를 두면 운영체제가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하지 못하게 막고 여섯 번째 줄에서 취소 토큰을 발동시켜 안전하게 종료 신호를 전파하죠. 열 번째 줄부터의 메인 루프는
is cancellation requested가 true가 될 때까지 입력을 받다가 ctrl 플러스 C가 눌리면 자연스럽게 빠져나옵니다. 이게 콘솔 도구를 안전하게 종료시키는 표준 패턴입니다. C# 버전별 변화를 정리하면 read 라인, 리드키 자체의 시그니처는 .NET 1.0부터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언어가 이들을 호출할 때 작성하는 패턴의 표현력이죠. C#8에서 NRT와 is stringline 같은 타입 패턴이 도입되어 멀티라인 입력 처리가 훨씬 간결해졌고 C#11에서는 패턴 매칭이 더 확장되어 빈 줄을 자동으로 제외하는 패턴까지 가능해졌습니다. C#11의 패턴 확장 예시입니다. 첫 번째 줄의 while 조건을 보세요. 리드라인 결과가 중괄호로 표시된 객체 패턴. 그 안에서 랭스가 0보다 큰 경우 그러면서 라인 변수에 그 값이 담깁니다. 이 한 줄로 널 검사 더하기 빈 문자열 제외 더하기 변수 선언이 한꺼번에 처리됩니다. 파트 11 두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용자 입력을 안전하게 숫자로 변환하는 int.parse와 try parse를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